일단 ARM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이기 때문입니다. ARM은 이달 중에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인 9월에 증시에 상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뉴욕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과 정부까지 구애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입니다. 반도체계의 스위스 AP 설계 분야 최강자라 불리는 ARM이 올해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상장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ARM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ARM은 영국의 반도체 회사인데요. 소위 스마트폰의 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ARM의 설계도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퀄컴도 ARM의 고객사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90%가 ARM의 설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 설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강자입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개발에 쓰이는 AI 반도체에도 ARM의 설계도가 사용됩니다. ARM은 스마트폰의 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도를 만들고 팔아서 라이센서를 받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ARM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이기 때문입니다. ARM은 이달 중에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인 9월에 증시에 상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ARM의 최대 주주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입니다. ARM은 소프트뱅크가 회사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5%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운영하는 벤처 캐피털인 비전 펀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6년에 ARM을 32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40조 원 정도를 주고 인수한 겁니다. 당시에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대단한 딜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의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감이 잘 안 온 분들도 있을 텐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에 등기이사가 되면서 진행한 첫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장회사 하만을 인수했는데 그때 당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한 규모로 사상 최대라고 하면서 초대형 빅딜이 이뤄졌다면서 국내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 금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프트뱅크가 같은 해인 2016년에 ARM을 320억 달러에 인수한 게 얼마나 큰 딜이었는지 감이 조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이렇게 빅딜을 마치고 4년 뒤인 2020년에 320억 달러에 인수한 ARM을 엔비디아에 400억 달러에 팔아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팔아 넘기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규제 당국이 독점을 이유로 딜을 불허했고 딜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정희 회장은 매각 대신에 상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ARM이 상장할 경우에 60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 시점의 ARM의 상황입니다. 600억 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ARM이 미국 주식시장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IPO 기업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입니다. ARM의 지난해 매출은 약 28억 달러였습니다. 연간 매출이 28억 달러인데 몸값이 무려 600억 달러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몸값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퀄컴까지 왜 ARM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영국의 정치권에서는 ARM을 잡기 위해 총리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ARM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영국의 총리들은 ARM의 런던 증시 상장을 위해서 설득을 해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손정희 회장을 비롯한 소프트뱅크를 설득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왔습니다. ARM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먼저 가장 큰 경쟁력은 지배력입니다. 이 ARM은 반도체 설계회사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는데요.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는 대부분 ARM의 설계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설계 부분에서는 90%라는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커스터마이징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RM은 독점 기업에 가깝습니다. 특허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받는 이 수익 구조가 꽤나 안정적입니다. ARM의 전체 매출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 로열티 매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 다양한 경쟁사들을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통상 이렇게
경쟁사들이 한 회사에 같은 업무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두에게 적이 아닌 듯 인식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적국이 없는 유럽의 중립국 스위스와 비슷하다고 해서 ARM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업계의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AI 분야에서도 ARM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지배력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ARM이 이번 상장 과정에서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할지가 앞으로 상장 흥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RM이 찾고 있는 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다양한 가능성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들에게 지분을 매각해서 중장기 주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ARM이 앵커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 외에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투자자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ARM은 상장 과정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각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RM은 나스닥에 9월에 상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ARM의 행보가 향후 주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